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정부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위반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는데요. 세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할 내용도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위반 건축물 양성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1일 날 국토부가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시키겠다라는 것, 이거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요 건축 규제 완화하겠다. 그 대신에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 지을 때 사용 승인 이후에 좀 불법으로 좀 개조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제도를 수정하고, 그리고 위반 건축물 단속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도자료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국토부에서 10월 1일 날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이고요. 자, 과거에 보니까 전국의 위반 건축물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4만 8천 동이 존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15년도에 8만 9천 동에서 매년 5천에서 6천 동씩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밑에 녹색으로 올해 7월 달에 발생했던 경남 창원시 불법 근생주택 바닥구조물 붕괴 사고가 나와 있네요. 1명 사망하고 3명 부상당했던 사고인데, 이런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특히 주거용 위반 건축물 8만 3천 동 중에서 소규모 단독이나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 비아파트가 과반이 넘는다. 4만 6천 동이니까 8만 3천 동에 비하면 54.7%죠. 과반이 넘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에 거주하면 좀 서민으로 봐야겠죠. 자, 그래서 정부가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했는데, 일단 위반 건축물의 일시적 해소를 위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신규 불법 행위는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합니다. 자, 양성화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위반 건축물을 위반이 아닌 합법적인 건물로 봐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위반 건축물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건축 허가 받을 때 그 허가 받은 대로 일단 집을 지어요. 건물 짓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받고 이제 그 다음에 뭔가를 고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깎인 건물들 여기를 채워 넣는 거. 예. 그 다음에 내부에서는 근생을 주택 바꾼다거나 이렇게 용도를 변경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바꾸게 되면 이건 이제 걸려가지고 위반 건축물이 되면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딱 뜨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 수정 과정에서 안 뜨고 있는데 이렇게 노란 딱지로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행 강제금이 나옵니다. 우리가 벌금이라고 하는데 이걸 납부하게 돼 있어요. 원 상태로 복구할 때까지. 근데 이제 양성화를 받으면 일종의 합법적인 건물로 봐주는 거니까 더 이상 이행 강제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위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양성화 되기를 많이 바라시는 겁니다. 과거에 5번 있었거든요. 80년도, 81년도, 2000년도, 2006년, 2014년 이때가 마지막인데, 그때 2014년 당시에 26,924동이 합법적 사용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위반 건축물에서 합법적인 건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후에 2000년 이후를 보니까 6년 만에 8년 만에 이렇게 양성화가 있어서 뭐 한 8년째쯤 되겠지 했는데 그동안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양성화가 없는 건가 싶었는데 요번에 양성화를 추진하는 거죠. 아마 위반 건축물로 이렇게 월세 수익을 올리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좀 많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이런 조건을 전제로 양성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기준이 있겠죠. 양성화 대상 범위나 세부 기준, 이런 것들은 2014년도에 그때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국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아마 올해 안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법안이 확정된다면 아마 그건 좀 빠르게 통과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양성화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반복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위반 건축물을 지어요.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 버티면 요거 양성화 해주네. 자, 그러면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위반 건축물 지어가지고 몇 년 동안만 이행강제금 내면 합법화 돼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예. 이 위반 건축물은 어쨌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건데 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해가는 거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는 양성화 없다라는 말로도 들립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또 뭐 시간 지나봐야 알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주요 건축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게 전용 일반 주거지역의 1조 기준, 보통 우리가 위반 건축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집을 지을 때 딱 깔끔하게 지어야 되는데 이제 북쪽에 있는 집에 이 1조권 이거를 지켜주기 위해서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짓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통 한 3층부터 아니면 4층, 5층 이 두 개 층이 좀 깎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일단 이렇게 집을 지어요. 짓고 나서 사용 승인 받은 다음에 이걸 다시 메꾸거든요. 여러분들 길 가다 보시면 이런 부분에 이렇게 판넬로 이쪽은 벽돌 구조인데 여기가 이렇게 판넬로 되어 있는 집들 보셨을 거예요.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조금 조정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바꾸는 건데, 자, 요 세 가지 잘 보셔야 돼요. 그중에 첫 번째, 건축물 사후 점검 제도입니다. 이 위반 건축물은 항상 준공 이후에, 사용 승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먼저 해버리면 사용 승인 안 떨어지니까 당연히 제대로 짓고 나서 그 다음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이거 혹시 뭐 바꾼 거 없나?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사후에 보겠다. 사용 승인 이후에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수시로 가서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사용 승인 이후에 바꾸는 것들은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겉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부 바꾸는 것들은 좀 보기 어렵긴 해요. 안쪽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도 글쎄요, 제도를 보완해가지고 아마 내부도 좀 검증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위반 건축물은 집을 사고 팔 때, 그러면 사는 사람, 세를 준다면 임차인이 피해를 봅니다. 살 때는 매수인은 일단 이행강제금 그대로 또 안는 거고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이게 안 나옵니다. 위반 건축물이라. 그런 피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계약할 때 건축물 대장상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걸 좀 강화하겠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매수 이후에도 사고 팔았다면 매수 이후에도 팔기 전에 건축주나 아니면 그 집을 산 사람이 그 후에 바꿨다거나, 자, 이런 것들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하겠다.
손해배상할 수 있는 요거를 법적 근거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매수인이 해당 주택을 구입할 때 위반 건축물 사항을 인지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아놓지 않으면 이미 구입하고 나서는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이 물건 하자에 대한 책임이 매수인한테 있는 거니까 일종의 부주의로 매도인에게 그 책임 묻기가 어려워서 결국 매수인이 피해 보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 나서도 다시 전 주인에게 이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위반 사항이 나중에 발견된다 하더라도 자 이때에도 이 집을 판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부여하겠다. 당신이 위반한 거니까 당신이 고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약서 특약사항을 권고하고 일반 국민들도 건축물 위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반 건축물 정보 사이트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기존에는 일반 건축물 도장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 건축물 도장을 떼보면 그게 안 보입니다. 아마 이렇게 별도 사이트에서 보일 것 같아요. 운영할 계획이고. 자, 어쨌든 이렇게 매도인에게 또는 건축주에게 어떤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손해배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그리고 원상복구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이런 특약사항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위반 건축물을 사고 파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면 결국 위반 건축물을 좀 만들진 않겠죠. 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반 건축물 시정을 위해서, 시정은 원상복구죠. 이걸 빨리 하기 위해서 상시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합니다. 전국 건축물의 외부 위반 행위. 위반 행위는 겉을 바꾸는 게 있고 안을 바꾸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부를 바꾸는 거, 요거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사진 변화 AI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AI가 계속 사진을 보면서 뭔가 바뀌는 게 있으면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지자체 실태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위반 건축물 관리를 위해서 지자체 조사 권한이나 역할을 강화시키고, 심지어 부동산 감독기구와도 협력하는 방안까지 마련하겠다라는 거고, 이 위반 건축물의 신속한 원상 복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체계도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행강제금은 한 번 바뀌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좀 경미한 부분, 아주 크게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 위반한 것들은 그 이행강제금을 최대 5회를 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많이 내면 5번이었어요. 경미한 것들은. 이거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위반 행위가 중하든 경하든 일단 원상복구할 때까지 계속 내는 거죠. 근데 이걸 한 번 더 바꾸는 거죠, 이번에.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년, 그러니까 바꾸지 않으면, 원상복구 안 하면 매년 그 금액을 가중하겠다. 지금은 금액이 똑같지만 앞으로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내는 거죠. 그래야 원상복구 할 거니까. 이걸 그대로 똑같은 금액을 부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어떤 사람이 내부를 바꿉니다. 이게 근생인데 이거를 주택 만들어요. 쪼개가지고 원룸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바꿈으로써 1년 수익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1,500만 원이면 이 사람은 이득이죠. 내가 1,500을 내도 1,500 남잖아요. 이 금액이 계속 같다면, 그러면 안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늘면 1,500이 2,000이 되고 3,000 되면 그땐 바꾸겠죠. 이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는 금액 가중 비율과 대상을 확대하겠다. 제가 말씀드렸던
용도 바꿔가지고 근생이 아닌 주택으로 세를 줘가지고 수익 올리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 금액 비율로 높이고 대상 확대하고 훨씬 더 가중되는 금액이 커지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 못 버팁니다. 예, 원상복구해야 돼요. 그래서 좀 강하게 브레이크를 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일반 국민 입장에서 이 원상복구가 쉽지 않잖아요. 이미 다 바꿔놨는데 다시 돌린다는 거 쉽지 않아요. 돈 들어가니까. 그래서 만약에 비용 부담이 어렵다면 전문가 검토 등 일부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어떤 관련 절차 충실하게 좀 안내해 주겠다, 좀 도와주겠다는 거죠. 예, 비용적인 측면이나 어떤 해체 계획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거고, 이런 제도 바꾸려면 당연히 법 바뀌어야죠. 근데 이거를 신속하게 발의하고 발의가 되면 아마 빠르게 통과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위 법령 마찬가지고 지자체 업무 가이드라인 빨리 마련해가지고 물론 이제 지자체가 충분히 논의하겠죠. 그래서 빨리 마련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위반 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는 일을 빨리 해소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은 어쨌든 현재 지금 위반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직 양성화 받지 못해가지고 이분들 이제 이행강제금 내고 있겠죠. 그러면 좀 있으면 그 세부 기준 나올 거니까 안전 확보 그 기준 맞춰가지고 양성화 받으시고, 이제 앞으로 이런 관리 감독을 강화시키면 위반 건축물을 사용 승인 이후에 뭔가 바꾸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외부야 쉽게 걸리겠지만 사실 내부는 좀 걸리기 힘들긴 해요. 이거를 직접 가서 문을 열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밖에 있는 거야 지나가다 볼 수 있고 항공사진 찍으면 볼 수 있지만 내부는 직접 문을 열어봐야 돼요. 예. 담당 공무원 열어봐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아까 여기 나와 있죠. 계약할 때, 사고 팔 때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전 주인에게 구상권 청구하겠다. 그 다음에 원상복구도 책임 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시행돼 버리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꼭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